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9쪽입니다. 자,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자, 불국사와 석굴암은 바로 어느 시대냐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통일, 신라 이 시대에 바로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특히 유적이죠. 그쵸?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유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통일신라 바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연히 어느 종교다? 바로 불교와 관련된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알겠죠? 왜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였는지 선생님이 설명했죠? 바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이 불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 알겠죠? 자, 왜 불교인지 이런 것들도 자주 물어보게 돼요. 바로 이 불교라는 걸 이용해서 첫 번째는 왕의 힘을 강화한다. 요거를 왕권을 강화한다. 알겠죠? 두 번째로는 바로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에 있는 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산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토함산이라는 게 일단 뭐 시험이 나오진 않겠지만 토함산이라는 산 밑에 있다. 이 토함산의 이름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토함산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토함산은 구름이 구름을 마시고 토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구름을 마시고 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토한다는 게 꼭 더럽다는 게 아니라 구름을 마시고 토하니까 좀 더 뭔가 여유가 있고 좀 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요. 좀 운치 있는 이름이지 않아? 구름을 마신다니, 그치? 뭔가 좀 더 그런 멋있는 이름이네요. 이렇게 토함산에 있는 절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부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아서 불국사를 지었다. 즉 부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마음을 담았다. 그렇죠. 즉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 세계, 즉 교회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의 이상 세계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불교도 죽고 나서 이제 극락의 세계, 고통이 없는 그런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불국사를 지었다. 그러면은 선생님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는 거지. 이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생각해보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이나 극락을 가고요. 나쁜 짓을 하면은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을 가죠. 이 불교 역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는 영화가 있지.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과 함께라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쵸? 그 신과 함께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거든요. 나태 지옥이네, 무슨 지옥이네,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고 나서도 이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지옥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보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이나 극락, 지옥 이런 개념이 생긴 거라고 봐야겠죠. 그게 맞냐 안 맞냐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건 우리가 이제 죽어봐야 알죠. 죽은 자가 돌아오면 알 텐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불국사에 이제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불국사에는 바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다. 3층 석탑과 다보탑, 그 다음에 청운교, 백운교 등
많은 불교 유산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불국사에 있는 연화교와 칠보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쵸?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계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연화교와 칠보교. 그 다음에 청운교와 백운교. 즉 이게 교라는 것은 다리라는 뜻이 됩니다. 다리.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불국사라는 것은 자, 여기서의 이 불국사라는 절은 들어가려면 요거는 불국토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설명해. 그러니까 이 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세계와 같은 뭔가 이상세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높은 세계다, 깨끗해야 되는 세계라는 거죠. 그럼 바깥은 깨끗하지 않은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런 현실 세계, 뭐 각종 고통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 즉, 요 다리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내가 현실 세계에서 높은 이상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런 연화교나 칠보교, 청운교와 백운교 같은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오르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치?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께 저도 나중에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중에 극락세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치? 요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런 계단들이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계단들은 이제 훼손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직접 밟아볼 수는 없게 돼 있긴 한데, 알겠죠?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불국토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다리 밑으로 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때는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불국사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국사에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다보탑과 3층 석탑. 요 3층 석탑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석가탑이라고 불러요. 다보탑은 우리 알고 있죠? 바로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게 바로 요 다보탑이 되겠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네. 그 다음 보시면요. 자, 탑을 왜 세우나요? 라고 돼 있죠. 탑은 원래 석가모니의, 자, 탑이라는 것은 왜 절에서 중요하냐? 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다. 이 사리라는 곳이 뭐냐면요. 절에서는 이런 석가모니와 같은 높으신 분,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 스님을 불교는 화장이라는 절차를 해요. 화장은 말 그대로 시신을 불에 태운다. 그렇죠? 이렇게 장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몸에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덕을 높이 쌓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사리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탑을 세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몸을 보관하는 곳이잖아.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석가모니 사리가 절 개수만큼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뭐 이게 다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리가 없어도 이 절이라는 것은 탑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졌다. 뭐 교회 다니거나 뭐 지나다니다 교회나 성당 보면은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절에도 이렇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탑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불국사의 다보탑과 불국사 3층 석탑, 즉 석가탑이 있다. 그래서 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인데 줄여서 석가탑이라고 3층 석탑을 부르기도 한다. 선생님 이게 왜 3층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에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요 돌, 요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 돌이 뭐냐면 옥계석이라고 부른대요. 들어만 놓으시면 돼요. 이 옥계석의 개수를 보고 몇 층이냐고 따지기 때문에 요게 3층이잖아. 그래서 3층 석탑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운교와 백운교를 딱 지나면 여기가 이제 청운교와 백운교 이걸 딱 지나면 이제 여기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양쪽으로 보이고요.
지역에 불상이 있는 건물이 있고 이렇게 절이 시작되는 거죠. 예, 실제로 가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국사는 바로 중요한 게 신라 사람들의 예술 감각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알겠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석굴암이나 불국사를 이제 만들었다는 기록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로 신라의 통일신라 시대에 바로 불국사와 이 석가탑을 만들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요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바로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라시대에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재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왕은 아니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이 불국사라는 절과 석굴암을 크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김재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생 이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석가탑이 아니죠. 여기 석굴암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네, 자, 여기 석굴암이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만들었다고 하고 지금 날 낳아준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하면은 바로 무슨 상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윤회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고 나서 뭐야?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또 태어나서 죽고 또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지. 태어나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생에서 날 낳아줬던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 지금 날 낳아준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석가탑 하면 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이 좀 길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목판, 즉 나무로 인쇄된 거지. 나무 인쇄물이야. 나무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게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데 이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 즉 여기 안에 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근데 아쉽지만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안에 이걸 몇 년도에 인쇄했다는 기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론을 해본 거냐면 아무래도 이 탑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쵸, 중요한 것들을 이 탑 안에 넣었겠죠. 왜 이걸 다 뜯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시대에 석가탑을 만들 때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근데 아쉽지만 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안에는 이게 언제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써져 있지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라고 생각할 수 이런 거 도대체 왜 책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랑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역시 인쇄물이잖아요. 책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 개를 찍어내면 가격도 싸고 누구나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이런 교과서가 아예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런 지식을 배우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이 우리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굉장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한 권씩 책을 갖고 있고 여러분 집에 책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책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인쇄술의 발달은 우리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쇄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쇄술이 발달했던 나라이고, 자, 송이 신라 시대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있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쇄물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고려 시대에 나옵니다. 고려 시대에 바로 금속 활자,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금속을 이용한 인쇄물을 만드는 기술이 고려 시대도 발달해요. 이거는 또 전 세계 최초이고, 그 다음 선생님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또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왜 인쇄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목판이나 금속으로 인쇄하는 것이 중요한지 꼭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신라인들이 불교에 대한 그런 부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든 유물이 바로 이 불국사였다. 자, 그럼 이제는 석굴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자, 석굴암은 화강암을 쌓아 올려 동굴처럼 만든 신라시대의 절이다. 자, 석굴암입니다. 자,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석굴암에서 주의할 거, 화강암을 쌓아 올려 동굴처럼 만든 것이에요. 즉, 동굴을 파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파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건 어디 보시면 아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동굴을 파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을 여러 가지로 쌓아 올리면서 만든 형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적인 동굴이야. 그러니까 왜 이게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나라의 이런 석굴암과 같은 형태의 부처님 상을 모시고 있는 동굴들을 보면 진짜 바위 덩어리들을 파고 들어가서 만든 그런 굴의 형태야. 근데 우리나라는 석굴암은 그런 바위를 파고 들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동굴과 같은 형태를 말 그대로 화강암이라는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대단한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석굴암 내부에는 이제 본존불이라고 하는 불상이죠. 자,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본존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여러 신이나 불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요 동굴을 지키는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석굴암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방향에서 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렸다. 아치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다 많이 봤어요.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이렇게 위에 쌓아 올리는 거, 요런 걸 아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태. 이 아치형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양이나 달이나 이런 높은 건축을 지을 때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짓는 모양을 하는 것은 무게가 위에서 내려올 때 요 아치형이 무게를 더 분산시켜 주는 거야. 옆으로 분산시켜 주면서 더 강력하게 버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아치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신라 사람들의 우수한 뭘 알 수 있어요? 과학 기술을 알 수 있죠. 알겠나요? 굉장한 건축술과 과학 기술을 알 수 있어. 또 그 다음에 정상이 크고 둥근 돌을 한 장 얹어 돔 형태로 완성했다. 돔. 자, 돔과 같은 형태는 요게 바로 돔과 같은 형태다. 요런 형태의 건축물을 돔이라고 불러. 보세요. 돔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기둥이 없다는 걸 바로 돔의 특징이라고 해.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쌓아 올리는 것이 굉장한 건축술,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쵸? 바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건물 가운데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튼튼한 지붕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줄. 이처럼 신라의 건축 기술 수준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문 높은 수준이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석굴암은 건축 기술의 우수성뿐 아니라 그 내부의 예술적인 가치 역시 높게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알겠죠? 자, 건축 기술의 우수성,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가치.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네스코라고 하는 이 세계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즉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뿐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인이 지켜야 할 그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해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지켜야 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바로 이 석굴암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아치형이나 돔형거 같은 걸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과학 기술들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동굴은 어쩔 수 없이 온도가 높거나 습한 공기가 생기면 내부가 훼손될 수가 있죠. 즉 이끼가 낄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끼가 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항상 차가운 물이 흐르게 해서 바로 뭘 막는 거야? 습기. 이 돌에 막 이끼가 껴버릴 수 있잖아. 이끼가 왜 동굴 내부다 보니까 생각보다 창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돌에 이끼가 끼면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시원한 물이 흐르게 하면서 이 습기를 바로 이 차가운 물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습기가 바닥으로 모여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내부 공기는 항상 건조한 상태였대요.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문화재가 훼손되는 걸 막으려고 지금은 유리로 내부를 막아주고 이 습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석굴암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이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걸 복원한다고 하면서 이 위에다가요 뭔가를 엄청나게 들이부어버렸어요.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겠다고 하면서 일본인들이 여기다 뭘 부어버렸냐면요, 어이없게도요 시멘트를 부어버렸어요. 시멘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멘트 맞아요. 뭐 도로나 건물 할 때 우리 뭐 레미콘 막 이런 자동차들 봤죠. 막 시멘트 부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석굴암에다 시멘트를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석굴암이 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별로 없던 시대라서 이 시멘트를 이제 부어버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숨겨져 있는 과학적 사실이 뭐냐면, 자, 여기 머리 위에 보면 두광을 나타내는 영권무늬 조각이 있대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요게 이제 영권무늬 조각이라는 거지. 이게 요것과 요 바라보는 사람이 요렇게 해서 불상에 있는 부처님의 이마하고 요 뒷배경이 딱 일치하도록 딱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바로 만들어져 있다. 요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불국사와 석굴암이 왜 중요한 것이냐 라는 거죠. 불국사 석굴암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1번 바로 우리나라 신라인들의 우수한 건축 기술. 그치? 건축을 하려면 당연히 과학 기술이 뛰어나야지 이런 건축을 지을 수 있겠죠.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그러니까 우수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건물만 튼튼하고 우수하게 잘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건물의 아름다움, 그치?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바로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탐구 활동도 짧게 해볼게요. 자, 삼국시대 각 나라의 불교 문화유산이 많은 까닭을 알아봅시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고구려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려면 불교를 믿게 해야 되겠어. 마찬가지로 왕이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한, 즉 뭐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모든 백성은 불교를 믿어 복을 얻으시오. 그쵸? 즉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왕과 귀족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네 라는 거. 즉 무슨 의도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신분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불교가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맞아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왕이나 귀족들은 과거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난 거다. 노비나 평민 니네는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국왕이 부처와 같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 이것을 즉 왕은 즉 부처님이다.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다음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업설이라고도 불러요. 네가 과거에 훌륭한 업을 쌓아야지 왕으로 태어난 거다. 왕은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았다. 네가 지금 평민으로 태어난 건 과거에 착한 일, 업을 많이 쌓지 않아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들어만 오세요. 왜냐면 이 불교와 관련된 문제는 꼭 하나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뭐 개신교나 천주교가 들어온 게 뭐 200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바로 이 불교가 1000년 이상 바로 우리나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문화재들이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런 우리 문화재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에 바로 배우는 이 고려 시대에 이 불교가 더 엄청나게 꽃 피우게 돼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꽃이 피면 꽃이 떨어지죠. 이 불교도 결국 타락한다. 즉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 스님이 하면 믿겠습니까? 그쵸? 뭐 대통령이나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은 과거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안 믿으면 뭐 신분사회에서 조용히 잡혀가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좋습니다. 다음 귀족들이 불교를 반대하니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도 왕의 힘을 키우기도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라 역시 큰 고민을 하면서 백성들이 불교를 믿는다면 국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져서 왕이 나라를 쉽게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신라하면 중요한 게 원래 불교는 들어와 있었는데 신라 불교 과정에서 중요한 사람은 법흥왕. 법흥왕 때 바로 불교를 정식적으로 인정해 공인한다.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이때 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차돈의 순교. 들어보셨나요? 이 귀족들이 굉장히 불교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냐 마냐 토론하다가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주장하니까 귀족들이 저놈이 역적이라고 이러면서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목을 베세요 막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이차돈이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차돈이 이런 말을 남기죠.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말은 진짜다. 내 말이 진짜이면 내 목을 뺐을 때 빨간 피가 아니라 하얀 피가 솟구칠 것이다. 근데 실제로 2차선을 목을 베었더니 흰 피가 솟구쳤다고 하죠. 그래서 놀란 귀족들이 혼비백산하고 결국 그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결국 이렇게 불교를 신라의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왕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 바탕이 되기도 했다는 거.
물론 뭐 진짜로 흰 피가 나왔는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뭐 약 15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그거는 뭐 한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면 알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삼국의 불교 문화유산을 교과서에서 찾아 써봅시다. 라고 돼 있네요. 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금동, 연가, 칠년명, 열애, 입상. 자, 요게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런 거 찾아봐야 돼. 자, 앞 페이지에 가면 있겠지. 자, 고구려. 자, 여기 있잖아요. 고구려의 금동, 연가, 칠년명, 열애, 입상. 자,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요거 딱 보면 이게 고구려인들의 불교 문화재구나. 불상 뒷면에 불상을 만든 까닭과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알겠죠? 금동으로 제작되어 있고요. 네, 가장 오래된 불상이다. 이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알아두면 되죠. 네, 그 다음 뒤에 와서 자 이번에는 백제 불교 문화유산은 우리가 미륵사, 그 다음에 미륵사에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의 형식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탑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미륵사고 미륵사에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알겠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씩 복습하는 거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다. 이 탑은 뭐야? 목탑의 모습을 본떠서 돌로 만들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보면 돼. 선생님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신라시대 불교 문화 유적. 네, 불교 문화 유산. 네,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배웠던 뭐예요? 불국사와 석고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에게 장려하고 불교 문화유산을 만든 까닭. 선생님이 항상 두 가지라고 했지. 기억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말해? 줄여서 왕권 강화. 왕의 권력을 강화한다. 세게 한다. 두 번째로는 뭐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오늘까지 해서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를 배워보았어요. 고조선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배웠고,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통일신라와 발해, 대조영이 세운 발해 역사 공부했고, 그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 통일신라의 문화재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늘 역사에서 말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그치? 과거의 것이 오래되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할 거고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오래되고 낡아버린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신라도 1000년이 지났지만 이 신라도 통일하고 나서 결국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다음에 배우게 되는 바로 고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신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또 여기서 어떻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